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K5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K5의 만남이에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다 칭찬만 해. 이럴 때 까는 사람이 없을 때 까는 게 진정한 용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K5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깔 거야. 자, 먼저 보닛입니다. 보닛은요, 사실 꾸깃꾸깃 잘 잡아놨는데 얘 동급에 비해서 좀 앞이 너무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넓어 보이나 곰곰이 봤더니 보통은 요 보닛이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한번 잘려요. 근데 얘 되게 와이드해졌어. 되게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이건 까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앞이 좀 넓고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라이트. 솔직히 이 라이트요, 하트비트 헤드라이트인데요, 예뻐요. 시그니처 라이트로 보기에 딱 좋긴 합니다만 뭐가 문제냐? 압박 맞았을 때 앞에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고 와장창창창창 여기까지 먹어요. 여기까지 먹어요. 그래서 얘는 사고 나면 수리비가 와장창, 지갑은 후덜덜. 자, 그리고 이쪽 검정 흑기 부분이 문제입니다. 요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보면은 이거 지금은 앞모습 되게 예쁘거든요. 얘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멋있는 이게 하트비트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라이트가 띵 들어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오늘 저는 K5를 까게 됩니다. 뭐냐? 현기가 우리가 흔히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옵션질 하는 차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 K5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트림별로 소나타보다 좀 가격이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 1.6 같은 경우엔 더 가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옵션지를 너무 쳐놨어요. 스타일 옵션 안 넣을 수 없고 휠 타이어 안 넣기 애매합니다. 그리고 운전 보조 기능도 안 넣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차값이 생각보다 비싸지는데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K5는 되게 잘 나온 차지만 옵션지를 좀 해야 그 잘 나온 걸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 자, 옆으로 가시죠. 자, 옆으로 왔어요. 국산차도 이제 휠 타이어 신경을 씁니다. 피렐리 P0가 들어가고요. 그냥 P0 아니고 M+S, 얘는 뭐냐면 4계절용 타이어예요. 이것까진 좋아. 그런데 보통 시승차 줄 때는 풀옵션 차 주지 않아요? 이게 풀옵션으로 들어가려면 제가 예쁘다고 말했던 19인치 휠이 진짜 예뻐요. 근데 얘는 그보다 조금 덜 이쁜 18인치 휠. 그래서 휠 타이어를 싸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번 K5만큼은 그냥 19인치 휠 쓰면 싸제 휠보다 더 예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차 출시할 때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연구해서 그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통일감이라던가 일체감이라던가 저는 순정 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옵션 풀로 넣어서 19인치 휠로 가자. 그러면 K5 출고할 때 옵션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됩니까? 라는 말씀 하실 거예요. 국산차는요, 풀옵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국산차만큼 옵션 잘 나온 차가 없어요. 수입차와 비교해서 국산차를 타는 가장 큰 강점은 옵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옵션을 몇 개 빼잖아요. 그러면 수입차랑 이게 싸움이 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산차가 수입차를 이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옵션. 그래서 저라면 스타일 옵션, 휠 타이어 옵션 넣겠습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블랙 하이그로시하고요, 크롬을 되게 적절히 잘 썼어요. 이 크롬 라인도 진짜 예쁘게 나왔고, 이 차 위에 탑 부분을 리뷰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던데 탑 부분을 보면 지금 얘는 시승차라서 썬팅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썬팅이 돼 있는 차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그 썬팅지에 유리 조각이 다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파편이 거의 안 튀거든요. 근데 썬팅이 안 돼 있는 차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유리 파편이 그대로 다 튑니다. 그래서 사실 시승차를 볼 때 유튜버들은 굉장히 살살 보는 편입니다만, 만약에 얘를 좀 짙은 썬팅으로 했다 그러면 크롬 라인 저 뒤까지 연결되죠. 여기서부터 검정색 라인 저 뒤까지 연결되죠. 안 그래도 길게 나온 차가 더 길어 보입니다.
이번 K5는 확실히 커 보이고 길어 보이는데 특화돼 있어요. 뒷모습 진짜 예뻐요. 차 길어 보이는데 한몫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롬 라인도 여기서 이어지고요. 그리고 뒷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블랙 하이그로시를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얘는 진짜 목적이 확실한 애입니다. 뭐 차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한 애. 그리고 이제 테일램프가 문제인데 테일램프 점선 모양 호불호가 갈립니다만 아이덴티티가 될 거예요. 그랜저의 일자 테일램프처럼. 문제는 뭐냐? 얘가 시그니처 이전 모델까지 트림이 상위 트림이 아니면 점선이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라며. 아이덴티티면 전 트림에 다 들어가줘야지. 근데 이게 옵션질이라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스마트키 시동팩 등이 60만 원, 내비가 120, 스마트키에다가 내비에다 스타일 옵션까지 하면 270만 원이에요. 아무리 옵션질하는 차량이라도 이런 옵션질은 좀 심하지 않나. 하지만 풀옵션을 택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차 안에 들어가서 갖가지 옵션들 그리고 주행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K5 내부에 드디어 승차를 했습니다. 일단 D컷 핸들은 마음에 들어요. 핸들은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요 뒤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문이 이렇게 풀로 열려 있을 경우에는 안 닿아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 안전벨트까지 먼저 한 상태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박하게도 여기 보조 손잡이를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런 거는 진짜 K5가 아주 잘했다, 굉장히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까겠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내비게이션 옵션이에요. 120만 원. 요즘 휴대전화 사면요, 이거 막 할부 끼고 이것저것 끼면 30~40만 원이면 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휴대전화로 이렇게 거치대를 하면 되는데 굳이 120짜리 내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무선 고속 충전 거치대를 챙겨왔어요. 그래, 나 오늘 K5 맘먹고 까자. 120 옵션 하지 말고 무선 거치대 설치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치를 하려고 딱 봤다? 설치를 할 데가 없어요. 앞에 센터 페시아를요, CD 슬롯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운전자를 7도가량 바라보게 해놓으면서 평평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꽉꽉 들어차놔가지고 송풍구에도 설치 불가, 3M 테이프 붙일 데 없어, CD 슬롯 없어, 무선 거치대를 달 데가 없어서요. K5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120만 원짜리 내비팩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벌써 옵션에서 스타일팩 넣어야 되죠. 안 그러면 앞모습 되게 벙쪄져요. 뒷모습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비팩 넣어야 되죠. 벌써 이러면 얼마? 180만 원이에요. K5의 옵션질은 이 정도입니다. 아,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자, 이번에는 차키의 모습입니다. 조금 놀라실 거예요. 차키가요, 웬만한 전자담배보다 큽니다. 이게 약간 여기 빠는 비흡연자입니다. 네, 차키 크기가 지나치게 커요. 대신에 이 차키 크기를 뭔가 감수할 수 있는 핸드폰 스마트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카드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이 차키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조금 큽니다. 남자분들 이거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자칫 오해받을... 이 차가요, 되게 그 라이트에 인색해요. 제가 뒤에 테일램프도 이 특정 트림 이상 돼야지 저게 점선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엄청 이쁜데 그것도 옵션이에요. 트림이 낮으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풀옵션으로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패들은요, 작아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길고 크고 막 이런데 이 차가 패들은 되게 쬐끔해요. 자, 패들이 있는 트림은 이 기어봉이 다이얼식입니다. 왜? 다이얼로 R, N, D, P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동으로 단수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다 패들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패들이 이게 좀 낮은 트림에도 패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5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촬영하려고요, 주차 라인에다가 K5 맞추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차 왜 이렇게 커? 자, 이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의 리뷰도 좀 보는 편인데요. 특히 공조기능 김한용님 거,
문짝은 장진택님 거, 트렁크는 한상기님 거를 보거든요. 약간 부위별로 나눠서 봐요. 그리고 여로는 우파님 거. 네, 그런데 공조기 거를 봤더니 얘가요, 그 미세먼지 가르는 필터가 되게 촘촘하게 돼 있대요. 필터는 일제를 쓰는데 그 어떤 필터보다도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미세먼지를 거르는 역할이 아주 잘 돼 있다. 얘가 내부의 그 공기를 체크를 해가지고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K5가 조금 이번에 강조한 게 뭐냐면 능동형 자동차.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판단을 해서 뭔가 좀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공기청정기를 켜면 뒷좌석 창문을 시키지 않아도 닫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고요.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갈게요. 다이어링 기어봉은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이상해요. 야, 잠깐만, 이거 드라이브 모드 뭐지? 뭔데 이런 소리가 나지, 이 차에서? 아, 드라이브 모드가 저 뒤쪽에 있네. 드라이브 모드도 다이얼식이야, 환장.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일단은요, 1.6에서 나와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야, 이게 액티브 사운드잖아요. 오디오백인데 1.6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첫 시승 구간을 언덕길과 그 다음에 방지턱이 많은 구간으로 택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차에 있어서 그 언덕길이 좀 힘이 약하다 이런 리뷰를 봤는데 제가 직접 운전해 본 바로는 언덕길 하나도 안 약합니다. 그리고 코너를 싹 돌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스는요, 우리가 흔히 세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차보다는 좀 딱딱해요.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이거 좀 스포츠카 느낌으로 가는데 세단 느낌보다는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나고요. 이번 K5는 그냥 얌전한 세단이 아니라 스포츠 세단이 확실하네요. 그러면 방지턱을 컴포트 모드로 넘으면 어떨까? 야, 이게 된다고? 여러분, 1.6에 그렇게 많은 기대 안 하잖아요. 근데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방지턱을요, 스포츠 모드일 때 넘는 거랑 컴포트 모드일 때 넘는 거랑 왜 다른지 모르겠지만 살짝 달라요. 왜 다른 거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요. 뭐랄까, 출근할 때는 컴포트 모드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퇴근하고 나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딱 바꿔가지고 나 퇴근한다!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얘는 액티브 사운드백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포티함은 즐길 수 있는 야, K5의 주력 트림이 1.6 터보입니다. 왜 주력 트림인지 알 것 같아요. 굳이 100이라고 올리지 않아도 1.6 터보에서 운전으로 그냥 이 급에서 잡을 수 있는 재미는 충분히 잡습니다. 우리 소나타 시승차 처음 받았을 때 언덕길 밀린다, 풀악셀을 쳤을 때 RPM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차가 힘이 받쳐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만 얘 그 리뷰를 많이 봤나 봐요.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딱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컴포트 모드 잡으면 되고요. 주행 성능은 진짜 깔 거 없네요. 와, 할 말 없어요. 그냥 운전이나 좀 더 하고 싶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머, 얘 너무 괜찮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날 죽여라. 코너 성능도 좋았고요. 저 브레이크 성능도 마음에 들었고요. 가속 성능도 마음에 들었고, 힘도 얘가 한 180마력 정도거든요. 근데 180마력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좀 더 짱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얘 주행 성능은 진짜로 이 가격에 이 정도 뽑았으면은 K5가 쪽쪽 뽑아 먹었다.
그러면 그 주행 성능으로 뽑아 먹은 걸 옵션지를 통해서 약간 상쇄하는 거는 이해해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깔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까지죠? 저는 까는 게 약간 특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의 훌륭한 기능들이 있어요. 현기차들이 수입차에 비해서 정말 월등한 거 뭡니까? 주행 보조 기능들 아니겠습니까? 뭐 앞차와 따라가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그냥 차가요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달리면서 느껴진 거지만 얘가 이제 BMW처럼 앞에 센터 페시아를 7도 정도 이렇게 전진시켜서 운전자 쪽으로 기울였잖아요. 왜 얘가 스포츠카 느낌을 자꾸 내려고 하는지 주행 성능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K5 옵션질이 있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행 성능으로 그 옵션질의 아쉬움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5 전해드린 이하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전벨트가 조금 포지션이 높아요. 여성 운전자에겐 약간 목이 쪼인다고. 이거라도 까자. 네네.